52살에 병원 구석에서 국그릇 씹는 사람이 통역을 하겠다고요? 집에 가서 설거지나 하세요.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500억 계약서를 통역하려고 앞으로 나섰을 때 병원 전무가 200명의 직원들 앞에서 내게 던진 말이었죠. 회의실 전체가 순간 침묵에 빠졌고 누군가는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내 얼굴이 화끈거리며 달아올랐고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숨기려 했지만 이미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 거친 손과 낡은 옷차림에 꽂혀 있었습니다. 52년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었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각오했으니까요. 10년 동안 숨겨왔던 내 진짜 정체를 밝힐 시간이 왔다는 것을. 그 순간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고 완벽한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이 모욕적인 말은 내가 병원의 운명을 좌우할 일본 투자단 통역을 자원했을 때 나를 그저 하찮은 식당 직원으로만 봤던 임원이 뱉은 것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사드리고 싶어요. 새벽 5시 서울 최고의 종합병원 은하메디컬. 아직 병원 전체가 잠든 시간, 지하 1층 직원 식당에서는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에 물기가 맺혀 있는 차가운 주방. 52세의 서윤경은 묵묵히 양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고요한 새벽. 그녀의 명찰에는 조리보조라는 글자만 작게 적혀 있었고 이름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윤경 씨, 오늘 VIP 병동 식단 바뀐 거 알죠? 58세 조리장 박성호가 보온통을 확인하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네. 염도 낮추고 미음은 채에 2번 더 걸을게요. 윤경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말끔했고 분량은 정확했습니다. 시킨 것만 하세요. 괜히 나서지 말고. 조리장의 차가운 말에도 윤경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늘 짧았습니다. 짧아진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말투였죠. 아침 6시 30분, 윤경은 식판 카트를 밀며 병원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윤경 씨, 오늘도 일찍이네. 청소 직원이 인사를 건넸지만 윤경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전 9시 은하메디컬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본관 회의실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62세의 한도식 병원장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원장님, 오늘 일본 투자단 10시 정각 도착 예정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넘기며 따라왔습니다. 통역 준비는? 네, 원래 계약된 통역사가 있는데 아침에 갑자기 쓰러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도식 원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지금 장난하자는 겁니까? 원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 일본 투자단과의 계약은 병원의 운명이 걸린 500억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의료 용어 하나 잘못 통역되면 계약이 깨질 수 있는 상황. 복도에 모인 의사, 임원, 간호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일본 쪽은 의료 용어 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간호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통역 하나 잘못되면 계약 깨집니다. 그래서 대안은? 한도식 원장이 신경질적으로 물었지만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판 카트를 밀고 지나가던 서윤경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장면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처럼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해볼 수 있습니다.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앞치마를 두른 식당 직원에게 쏠렸습니다. 지금 식당 직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임원 한 명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상황 이해하고 말하는 거요? 한도식 원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윤경의 손이 카트 손잡이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어 통역, 의료 쪽으로 해본 적 있습니다. 해본 적? 언제요? 임원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꽤 오래전에요. 복도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여긴 장난칠 때가 아닙니다. 만약 망치면 당신 책임질 수 있어요? 한도식 원장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윤경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책임질 각오는 이미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 말에 복도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30분 후 회의실. 윤경은 급히 갈아입은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앞치마는 벗었지만 어디에도 그녀의 직함은 없었습니다. 명함도 없고 명찰도 없었죠. 일본 투자단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통역은 누구십니까? 일본 투자단 대표가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윤경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일 통역을 맡게 된 서윤경입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벽한 일본어. 도쿄 억양까지 정확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료 데이터, 고령 환자 관리 시스템, 복잡한 전문 용어들이 오갔지만 윤경은 단어를 그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맥락과 의미를 완벽하게 살렸죠. 이 부분은 일본 쪽에서 효율보다 환자의 존엄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한도식 원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의가 이어질수록 임원들의 시선은 윤경에게 머물렀습니다. 통역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장을 아는 분이군요. 일본 투자단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윤경은 다시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서윤경 씨,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도식 원장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윤경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될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한도식 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경은 앞치마를 다시 맸습니다. 김이 오르는 국솥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의 하루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윤경의 눈빛은 아침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원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지하식당 서윤경이 일본어를 완벽하게 한다며 의료 통역까지 했다는데 도대체 정체가 뭐야? 아무도 몰랐습니다. 52세 조리 보조 서윤경의 숨겨진 과거를 다음 날 새벽 어제와 다르지 않은 5시 형광등은 여전히 차갑고 스테인리스 조리대엔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죠. 조리사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어제 그 통역? 식당 서윤경 맞다며? 말도 안 돼. 걔 일본말 한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윤경은 아무 말 없이 국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윤경에게 잠깐 머물렀죠. 윤경 씨, 오늘 VIP 병동 반찬 다시 확인해요. 네. 어제 일은 윗선에서 따로 연락 올 수도 있어요. 조리장이 덧붙였습니다. 윤경의 손이 잠깐 멈췄지만 곧 다시 움직였습니다. 한편 병원장실. 한도식 원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어제 회의 자료와 일본 투자단 명함이 놓여 있었죠. 병원장님, 일본 쪽에서 추가 미팅 요청이 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어제 통역하신 분과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한도식 원장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 사람, 인사팀에 등록된 직원 맞습니까? 조리 파트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경, 계약직? 원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침묵 후 그는 결심한 듯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인사팀장 불러요. 그리고 그 직원도. 1시간 후 인사팀 회의실. 윤경은 앞치마 대신 단정한 셔츠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손엔 아무것도 없었죠. 명함도 파일도.
인사팀 직원들이 힐끔힐끔 그녀를 봤습니다. 저 사람이 그 통역?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윤경은 벽에 붙은 병원 슬로건을 봤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병원. 그 문구를 바라보는 윤경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드디어 병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도식 원장, 인사팀장, 그리고 윤경. 윤경은 의자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경 씨, 학력부터 묻겠습니다. 원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일본 도쿄 소재 국립대 간호학과 졸업했습니다. 윤경이 담담히 답했습니다. 인사팀장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간호학과요? 네. 이후 의료통역 과정 수료했고 현지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 코디네이터로 일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런 이력이 있는데 왜 여기선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한도식 원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윤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입술을 다물고 있었죠. 이력서는 사람을 설명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세요. 원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개인 사정입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병원장님, 이건 채용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력 은폐나 허위 기재로 오해받을 수도.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숨긴 적 없습니다. 묻지 않았을 뿐입니다. 윤경의 대답이 떨어졌습니다. 한도식 원장의 시선이 윤경에게 깊게 꽂혔습니다. 그날 오후 복도. 윤경이 병원장실을 나오자 간호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서윤경 씨 맞죠? 네. 어제 통역 정말 인상 깊었어요. 윤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은요, 능력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간호부장의 목소리가 의미심장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겠어요? 윤경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버티는 건 익숙합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어두운 주차장. 윤경이 걷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윤경아. 뉴스에 네 이름이 나오더라. 상대방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윤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만 연락하자고 했잖아요. 병원이라며? 또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내 인생이에요. 윤경이 낮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결국엔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경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작은 회의실. 한도식 원장과 일본 투자단이 화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통역 자리에 윤경이 앉아 있었죠. 이번엔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제보다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네. 이번엔 환자 동선과 의료진 업무 부담에 대한 부분이 핵심입니다. 윤경이 침착하게 통역했습니다. 한도식 원장은 회의를 지켜보며 말없이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윤경의 통역은 흐트러짐이 없었죠. 회의가 끝난 뒤 서윤경 씨, 당분간 제 직속 통역으로 일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원장이 제안했습니다. 윤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공식 발령입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임시입니다. 임시라도 제 이름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 윤경이 물었습니다. 그건 약속하죠.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은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 지하 식당 사물함 앞. 윤경은 사물함에서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그 앞치마를 조심스럽게 접어 사물함 안에 넣었죠. 문을 닫는 순간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었습니다. 앞치마 위에 자신의 이름을 작게 적은 종이를 올려뒀습니다. 서윤경. 엘리베이터 안. 윤경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표정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병원 인트라넷에 익명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윤경의 과거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왜 식당에서 일했는지 곧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월요일 아침 병원이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치는 본관 로비. 문 앞 대기석에 서윤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임시 출입증. 이름만 적혀 있고 직함은 비어 있었죠. 윤경은 그 공백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국제협력팀 회의에 동석하세요. 한도식 원장이 회의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네. 정식 발령 전까진 통역이자 기록 담당입니다. 기록도요? 회의의 맥락을 이해한 사람이 정리해야 합니다. 윤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편한 시선이 있을 겁니다. 원장이 잠시 침묵 후 덧붙였습니다. 이미 익숙합니다. 윤경의 대답에 한도식 원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국제협력팀 회의실, 정장 차림의 팀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경은 끝자리에 앉았죠. 저분이 그 통역? 식당에서 일했다며. 팀원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윤경은 노트를 펴고 말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일본 측 재방문 일정 논의합니다. 48세의 박선우 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경은 일본 쪽 메일 내용을 정확히 요약해 전달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의료진 피로 관리와 환자 체감 서비스를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통역 범위를 넘는 해석 아닙니까? 한 팀원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역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윤경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계속하세요. 박선우 팀장이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회의 후 복도. 팀원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한 사람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임시라면서요.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윤경이 대답했습니다. 여긴요, 자리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제 이름이 들어가면 그때 맞추겠습니다. 팀원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오후 옥상, 윤경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읽었죠. 그 병원, 네가 있어야 할 곳 아니야. 보낸 사람 이름은 저장돼 있지 않았습니다. 윤경은 답장을 쓰다 지웠습니다. 대신 하늘을 올려다봤죠. 바로 그때 응급실에서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인 환자 보호자가 흥분한 채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일본어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윤경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차분히 말씀해 주세요. 완벽한 일본어로 윤경이 말했습니다. 보호자의 표정이 서서히 누그러졌습니다. 윤경은 의료진과 보호자 사이에서 차분히 조율했고 위기 상황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간호사 한 명이 작게 물었습니다. 상황 정리 후 응급실장실. 아까 통역 누가 맡았습니까? 임시 통역으로 온 서윤경 씨입니다. 간호부장이 답했습니다. 임시요? 저런 사람을 왜 지금까지 안 썼죠? 응급실장의 질문에 간호부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도식 원장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또 서윤경입니까? 원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보호자 클레임이 오히려 감사 인사로 바뀌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기록해두세요. 인사팀에서 정식 발령권으로 다시 논의하자고 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원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윤경은 식당에 들렀습니다. 조리사들이 그녀를 힐끗 봤습니다. 윤경 씨. 네. 아무튼 잘 됐네요. 한 조리사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윤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경. 작은 원룸 책상 서랍에서 낡은 자격증 파일을 꺼냈습니다. 일본 의료 통역 자격증, 간호사 면허사본. 그 아래 접힌 사진 한 장. 병원 복도를 배경으로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윤경과 누군가의 옆모습. 윤경은 사진을 다시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다음 날 아침 병원 게시판. 익명 글이 또 올라와 있었습니다.
서윤경은 10년 전 일본에서 의료사고에 연루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도망쳐 온 겁니다. 글을 읽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사고? 그래서 간호사 일을 못하는 거야? 식당에서 숨어 지낸 거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윤경은 묵묵히 일본 투자단과의 3차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순간을 이미 예상했던 사람처럼. 수요일 오전 국제협력팀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윤경의 책상 앞에는 아직 명패가 없었고 대신 얇은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일본 의료협력 TF 임시라고 적혀 있었죠. 윤경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회의 정리본, 환자 피드백, 통역 개선 제안서가 빼곡했습니다. 박선우 팀장이 그 파일을 훑어봤습니다. 이거 누가 시킨 건 아닐 텐데요. 필요해 보여서 정리했습니다. 윤경이 답했습니다. 필요한 건 대개 말로만 나오죠. 팀장이 미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편 본관 대회의실, 인사팀장, 법무팀, 기획팀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윤경 씨 건 정식 발령 검토 요청이 여러 부서에서 들어왔습니다. 인사팀장이 보고했습니다. 계약직에서 바로 전하는 선례가 문제입니다. 법무팀이 지적했습니다. 능력은 인정하지만 조직 질서를 흔들 수 있습니다. 기획팀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인사팀장이 정리했습니다. 병원장실. 한도식 원장이 인사팀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평가라. 3개월 시범 배치 후 정식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안입니다.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직함 없는 TF 요원으로. 좋습니다. 원장이 짧게 결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선우 팀장이 윤경을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윤경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3개월입니다. 성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팀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대형 회의실. 이번엔 윤경이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 투자단과의 중요한 회의였죠. 이번 협력 안에 병원 내부 인력이 깊이 관여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일본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이 병원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윤경이 통역했습니다. 한도식 원장의 시선이 윤경에게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 제안서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일본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선우 팀장이 대답하려는 찰나 서윤경 씨입니다. 한도식 원장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윤경에게 쏠렸습니다. 현장 의견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윤경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군요. 일본 투자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팀원들이 윤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회의 정리본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한 팀원이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윤경이 답했습니다. 윤경이 지나간 뒤 팀원들이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진짜 실력자야. 그런데 그날 저녁 주차장. 윤경은 차 옆에서 누군가를 마주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죠. 오랜만이네. 40대 초반의 남자 민준이었습니다. 윤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뉴스에 나오더라. 네 이름은 안 나오지만 너라는 건 알겠더라.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아직도 도망치는 중인 거야? 아니요. 여긴 제가 선택한 자리입니다. 윤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잠시 윤경을 바라보다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자리가 널 지켜줄까? 적어도 지우진 못할 겁니다. 윤경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 윤경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엔 임시 출입증,
윤경은 펜을 들어 출입증 뒷면에 작게 적었습니다. 국제협력 TF. 비공식이고 임시였지만 그녀의 손글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경이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지상층 버튼을 망설임 없이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병원 인트라넷에는 새로운 폭탄이 터졌습니다. 서윤경의 일본 의료사고 진실, 환자가 사망했고 그녀가 책임자였습니다. 첨부된 일본 신문 기사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 간호사, 의료과실로 환자 사망 후 실종. 목요일 아침 병원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사무실은 아직 조용했지만 모든 직원들의 스마트폰에는 같은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윤경이 가장 먼저 출근해 전날 회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엔 일본 협력 2차 안문서가 떠 있었죠. 이 시간에요? 박선우 팀장이 옆자리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를 냈습니다. 회의 자료 조금 손보려고요. 윤경이 답했습니다. 요즘 들어 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제 때문입니까? 반은 그렇고 반은 불편해서죠. 팀장이 말했습니다. 윤경은 웃지 않았습니다. 한편 인사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서윤경 평가, 너무 빠른 거 아냐? 성과는 인정하지만 윗선 눈치도 봐야지. 계약직 출신이라 말 나올 수밖에. 의료사고 전력까지 있다며? 메신저 창이 닫혔습니다. 오전 10시 대형 스크린이 있는 회의실. 임원들과 부서장들이 모였습니다. 윤경은 발표자 옆에 서 있었죠. 일본 협력 모델의 핵심은 환자 경험입니다. 프레젠터가 설명했습니다. 윤경이 자료를 넘기며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 간호사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실제 동선과 업무 피로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런 내용 어디서 나왔습니까? 한 임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직함도 없는 분이?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도식 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함이 사람을 만나게 하진 않습니다. 임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 후 복도. 윤경이 숨을 고르며 걷고 있을 때 간호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아까 그 말 용기 있었어요. 사실만 말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다들 그렇게 못해요. 윤경은 잠시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점심시간 병원 카페. 윤경이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성함이요? 바리스타가 물었습니다. 서윤경입니다. 컵에 적힌 이름. 윤경은 그 글씨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오후 병원장실. 한도식 원장과 박선우 팀장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평가 기간 오히려 조직 갈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박선우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갈등은 정체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서윤경 씨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그 사람은 이미 감당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옥상. 윤경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휴대폰에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여전히 혼자 싸우네. 윤경은 잠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VIP 병동에서 환자가 쓰러진 것입니다. 주변이 소란해졌죠. 윤경은 본능처럼 다가갔습니다. 산소부터 주세요. 혈압 체크하고 담당에 호출하세요. 간호사들이 그녀의 지시에 자연스럽게 따랐습니다. 잠시 후 상황이 안정됐습니다. 윤경 씨, 간호사셨죠? 담당 의사가 물었습니다. 윤경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한때는요. 그날 밤 인사팀장실. 인사팀장이 파일을 덮었습니다. 표지엔 서윤경 평가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죠. 이제 명함이 문제군.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경. 책상 위에 빈 명함 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경은 그것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경 씨?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는 10년 전 일본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입니다. 그때 진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윤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은 의료사고의 가해자가 아니라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병원의 조직적 은폐를 폭로하려다 누명을 쓴 거였죠.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당시 병원 내부 문서와 녹취록이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윤경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당신이 다시 병원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은 윤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진실. 하지만 이것이 축복일지 저주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병원 인사위원회. 긴 테이블에 인사위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놓인 한 사람의 파일. 표지에는 서윤경이라고 적혀 있었죠. 평가 기간 3개월 중 이미 2달 만에 성과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인사위원 한 명이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선례입니다. 성과는 분명합니다. 다만 조직 내부 반발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장님 의견이 중요합니다.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도식 원장에게 향했습니다. 한도식 원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직은 규칙으로 굴러가지만 병원은 사람으로 살아있습니다. 인사위원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서윤경 씨는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함 없이 말씀입니까? 한 인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직함 없이도 사람을 살린다면 그건 이미 그 직함입니다.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협력팀 사무실. 윤경은 회의 정리 중이었습니다. 박선우 팀장이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결정 났습니까? 윤경이 물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윤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만약 안 된다면요? 팀장이 잠시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윤경이 담담히 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측 병원에서 의료사고 관련 긴급 협의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회의실이 분주해졌습니다. 사과보다 재발 방지가 필요합니다. 일본 병원 관계자가 화상으로 말했습니다. 윤경이 통역하며 동시에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프로세스 점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도식 원장은 윤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병원엔 환자 입장을 대변하는 창구가 있습니까? 일본 측이 물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재는 명확히 분리된 창구는 없습니다. 윤경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윤경이 덧붙였습니다. 임원들 사이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계속하세요. 한도식 원장이 짧게 지시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 한 임원이 윤경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발언 선을 넘은 겁니다. 선을 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윤경이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직 정식 직원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인사팀장실. 인사팀장이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다시 안 올리면 우리가 이상해집니다. 그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밤 윤경의 집. 윤경은 식탁에 앉아 오래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엔 일본어 메모, 의료용어, 현장 기록이 빼곡했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포기한 적이 없다. 윤경은 펜을 내려놨습니다. 다음 날 병원장실. 한도식 원장과 인사팀장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식 발령안 올리겠습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직함은 국제협력팀 의료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좋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일본 기자의 폭로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 전 의료사고의 진실, 서윤경은 환자를 구하려던 내부 고발자였다. 기사에는 당시 병원의 조직적 은폐 시도, 서윤경이 이를 막으려다 누명을 쓴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녹취록과 내부 문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죠. 서윤경 간호사는 병원의 의료 과실을 덮으려는 시도에 반대했고 그 대가로 모든 책임을 뒤집었었다. 병원 인트라넷이 폭발했습니다. 서윤경이 영웅이었다니 10년 동안 억울하게 살았겠네. 그래서 식당에서 일했구나. 윤경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죠.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인사 발령 있습니다. 윤경은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 휴대폰을 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기쁨보다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10년의 억울함이 풀렸지만 그것이 그녀를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병원 로비 한가운데 대형 전광판에 인사 발령 공지가 떴습니다. 국제협력팀 의료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서윤경. 사람들이 멈춰섰습니다. 그 사람이 식당에서 일했다는 10년 동안 억울했던 그 간호사? 속삭임이 번졌습니다. 윤경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죠. 병원장실. 한도식 원장이 윤경을 마주 앉혔습니다. 책상 위엔 새 명함 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공식 발령입니다. 네. 이 직함은 통역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윤경이 대답했습니다. 병원과 환자, 조직과 현장을 잇는 자리입니다.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윤경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한도식 원장은 말없이 명함 케이스를 윤경 앞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윤경은 그것을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국제협력팀 사무실. 윤경이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박선우 팀장이 먼저 일어났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팀원들이 어색하지만 차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윤경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그 말에 어떤 뉘앙스도 없었습니다. 오후 대형 회의실. 윤경이 회의 테이블 중앙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그녀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일본 협력안 중 환자 소통 창구 신설을 논의하겠습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예산이 큽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부터 제안드립니다. 윤경이 답했습니다. 차분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도식 원장은 회의를 지켜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 후 복도. 윤경이 걷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복도였지만 사람들이 그녀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죠. 서 책임자님.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윤경은 잠깐 멈춰 섰습니다. 네. 그 한 음절이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저녁, 지하식당. 윤경은 식당 문 앞에 섰습니다. 조리사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멈칫했죠. 윤경은 앞치마 걸린 자리를 봤습니다. 윤경 씨. 아니, 서 책임자님. 조리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냥 윤경이라고 불러주세요. 윤경이 미소 없이 말했습니다. 조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경은 자신이 쓰던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안엔 깨끗이 접힌 앞치마가 있었죠. 윤경은 그것을 꺼내 조리대 위에 올려뒀습니다. 이건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한 조리사가 말했습니다. 윤경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밤 병원장실. 한도식 원장과 윤경, 단둘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대도 많았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윤경이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결과입니까? 아니요. 태도입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윤경은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경. 책상 앞에 앉아 명함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하얀 명함. 서윤경 국제협력팀 의료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윤경은 명함을 한 장 꺼내 가만히 봤습니다. 그리고 서랍 맨 아래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경이 병원 현관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고개를 들고, 그런데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 윤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경 씨? 60대 초반의 일본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그 환자의 딸입니다. 윤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지만 당신이 끝까지 어머니를 지키려 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야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성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경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받은 감사 인사. 하지만 그것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상처는 이미 깊었고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저도 더 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윤경이 겨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로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윤경은 진정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법도 배웠죠. 일주일 후 아침, 유리문이 열리고 아침 햇살이 로비 바닥에 번졌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들. 그 사이로 서윤경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누구도 그녀를 스쳐 지나치지 않았죠. 서 책임자님, 오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걸음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국제협력팀 사무실. 윤경의 책상 위에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경. 직함은 없었습니다. 이름만 있었죠. 윤경은 명패를 바라보다가 아주 살짝 위치를 바로잡았습니다. 직함 안 넣으신 겁니까? 박선우 팀장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름이면 충분해서요. 윤경이 답했습니다. 박선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대강당. 외국인 환자 응대 교육이 열렸습니다. 윤경이 강단에 섰습니다. 통역은 말을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상황을 이해시키는 일입니다. 200명의 의료진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한 신입 간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책임자님은 원래부터 이 일을 하신 건가요? 윤경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니요. 한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교육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점심시간 복도. 윤경이 걷다가 처음 본 젊은 계약직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어제 회의 자료 제가 잘못 정리한 것 같아서요. 직원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디가요? 제가 괜히 나섰나 싶어서. 윤경은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서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일을 한 겁니다. 하지만 전 계약직이라 그건 설명이지 한계는 아닙니다. 윤경이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놀란 눈으로 윤경을 봤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시작했다는 걸 아는 사람의 말이었죠. 오후 병원장실. 한도식 원장과 윤경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병원 밖에서도 서윤경 씨를 찾습니다. 병원 이름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윤경이 답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올라왔다는 증거입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윤경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라온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겁니다. 한도식 원장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았으니까요. 저녁 병원 식당. 윤경은 식당 한쪽에 앉아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조리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윤경은 그 풍경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윤경 씨 여긴 불편하시죠? 조리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니요. 여긴 제가 처음 이 병원을 배운 곳이에요. 윤경이 답했습니다. 조리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 시간.
윤경이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죠. 잠시 바라보다가 쓰레기통이 아니라 가방 안 작은 수첩 사이에 넣었습니다. 그때 고맙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응급실에서 도움받았던 외국인 환자 보호자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윤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보호자가 떠난 뒤 윤경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명함은 필요할 때만 있으면 돼. 일주일 후 국제의료 컨퍼런스, 대형 호텔 컨벤션 센터, 각국에서 온 의료진 500명이 모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은하메디컬의 환자 커뮤니케이션 혁신 사례입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윤경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하메디컬 서윤경입니다. 직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녀의 발표는 완벽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외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직함이 무엇입니까? 윤경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서윤경입니다.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롱이 아니라 존경의 웃음이었죠. 한 달 후 병원 로비. 윤경이 출근하는 모습을 본 신입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그 유명한 서윤경 책임자님이야? 응. 명함도 안 가지고 다닌대. 왜? 이름만으로 충분하대. 윤경은 그들 옆을 지나가며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10층 회의실. 일본 투자단과의 최종 계약식. 500억 규모의 프로젝트가 성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협력의 1등 공신은 서윤경 씨입니다. 일본 대표가 말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윤경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서 책임자님, 명함 좀 주시겠습니까? 일본 대표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윤경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명함은 없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기억하실 겁니다. 서윤경입니다. 일본 대표가 크게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름만으로 충분한 분이시니까요. 석 달 후 병원 연말 시상식. 올해의 혁신상은 서윤경 책임자님께 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경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하 식당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 이름 없이 환자를 돌보는 분들, 그분들 모두의 상입니다. 윤경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때로는 직함보다 마음이, 명함보다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윤경의 집,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처음 병원에 들어왔을 때의 임시 출입증, 정식 발령 후 받은 명함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윤경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것들이 필요 없어졌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1년 후 은하메디컬. 새벽 5시 병원 지하 식당.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조리 보조 직원이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서윤경이었습니다. 아침 인사드리러 왔어요. 책임자님이 여긴 왜? 조리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1년 전 오늘 제가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윤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잠깐만 도와드려도 될까요? 책임자님이 이러실 필요 없는데. 가끔은 필요한 일이에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는 것도. 윤경은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정확한 손놀림이었죠. 오전 9시 병원 로비. VIP 환자가 윤경을 찾았습니다. 서윤경 책임자님의 명함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비서가 정중히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함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윤경이 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락을? 병원에 서윤경을 찾으시면 됩니다. 한 명뿐이니까요. VIP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분이시네요. 특별하진 않습니다. 다만 제 방식대로 일할 뿐입니다. 윤경이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석양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췄죠. 그 여자는 끝내 명함이 필요 없었다. 이름만으로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때로는 직함이 사람을 설명하지 못한다. 진짜 실력은 이름에 담긴다. 서윤경. 그 이름 하나면 충분했다. 누군가 그녀 뒤에서 물었습니다. 서 책임자님은 왜 명함을 안 만드세요? 윤경이 돌아보며 답했습니다. 명함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전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일하고 그들이 절 기억해 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가 다시 걸어갔습니다. 평범하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진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킨다면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옵니다. 52세 서윤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진짜 실력은 직함이 아니라 이름에 있다고.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